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 인재연합회 회장 김현우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번 주제를 듣고 나서 생각했던 거는 이제 세상의 어떤 그런 모든 불편함은 발상의 전환으로 극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극복으로 잡고 제가 이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불편함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발명인데요. 발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편함이고, 그리고 불편함 자체가 발명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발명을 접했을 때 항상 불편함을 느꼈었고,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삶을 계속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강연을 지금부터 드릴 순서는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제가 썼고, 그런 원리를 누구나 다 아는 원리지만 그런 원리를 어떻게 썼었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발명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사례를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어떤 발명을 했는지 하면서 무엇을 느꼈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불편함을 새롭고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발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상생활에 정말 다양한 발명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마이크가 떨어져요. 네, 보시면은 그래서 저는 항상 주위를 좀 관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상황, 사건, 그리고 뉴스, 잡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폭넓게 접하고 그거를 미리 학습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바탕으로 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 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봤을 때 이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원인을 좀 분석해야 된다라는 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원인을 알아야지 해결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모하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꿈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꿈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장차 커서 뭘 해야지 라고 생각은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걸 항상 적고 그걸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이런 것들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지 그걸 옮기는 활동을 별로 안 하는데 발명도 똑같아요. 생각을 하고 적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저거 내가 3년 전에 아니면 한 달 전에 생각했던 아이디어인데 벌써 나왔네? 이렇게 다들 지나가 버리곤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3개 이런 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된다. 브레인스토밍을 또 하고 이런 알트슈러가 만든 이 트리즈라는 기법, 이게 뭐냐면요, 200만 건 이상의 특허를 분석을 했어요. 이 알트슈러는 이 구소련의 과학자인데 여기에 이제 발명 원리들이 있는데 그 원리가 40가지만 적용했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어떤 창의력 기법이에요. 근데 이게 꼭 발명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개설할 때도 굉장히 많이 해결되고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점, 상황들이 발생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기법이에요. 근데 이런 기법 2가지를 제가 설명드린 것 이외에도 저는 문제를 해결할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던 거를 많이 습득한 이후에 응용하는 그런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한 기법들을 아이디어를 선택을 해야겠죠. 선택한 이후에 프로토타입을 만듭니다. 그래서 1차 검증, 2차 검증, 3차 검증 이렇게 순서대로 만들어 보는 거죠, 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먼저 모형을 만들어 보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결국에는 이제 생산에 돌입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들이 물건을 만들 때도 그렇고 아이디어를 개선할 때도 그렇고 이 순서대로 꼭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행을 꼭 하는 자만이 이렇게
특허와 수상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이디어들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보고 어떤 아이템인지 아시나요? 혹시 청중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요? 딸랑이. 네. 저도 처음에 이거를 딱 사진을 보고 나서 딸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바로 줄넘기더라고요. 네, 줄이 없는 줄넘기. 줄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줄에 걸려서 이제 100번 할 거를 50번밖에 못하고 200번 할 거를 100번밖에 못하잖아요. 이런 문제점, 근본적인 줄 때문에 줄넘기를 못한다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이런 어떤 발명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꼭 핸들은 왜 앞에만 있어야 될까? 네, 그래서 이렇게 발상의 전환으로 핸들도 뒤에서 조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가장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버터를 바를 때 이렇게 찍어서 빵에다 바르잖아요. 근데 그 빵에다 바를 때 좀 더 쉽게 간편하게 바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딱풀을 이용하는 이런 아이디어.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누가 만든지 혹시 아세요? 혹시 아시나요? 군인. 그죠? 남자분들은 군인이라고 하죠. 저도 군대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했어요. 어두울 때 편지 쓸 때. 근데 이제 이 아이디어를 만든 분이 경찰관이에요. 경찰관. 밤에 이제 검사를 할 때 이제 주민번호, 주민등록증 보고 글씨를 쓸 때 차 헤드라이트 앞에서 이렇게 쓰잖아요. 쭈그려 앉아서. 그런 불편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펜에다가 불을 나오게 할 수 있는 라이트 펜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상품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군인들이 가장 많이 쓰죠. 네. 이런 식으로 발상의 전환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다.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 오늘 빼빼로데이여서 이제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시는데 이렇게 감귤을 모형 틀만 만들게 되면 하트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디자인 특허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귤을 귤로만 보지 말고 하트로 만들 수 있는 귤도 가능하다라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귤이 자라면서 모형이 바뀐다는 이런 근본적인 원리만 알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잖아요. 밑에 수박도 보시면은 이 수박이 동그랗게 되면 이동할 때 굉장히 파손이 많아요. 깨지고. 그리고 이 네모로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트럭이 잘 쌓일 수 있겠죠? 공간 활용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위에 보시면은 저게 뭘까요? 네, 오뚱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리모컨이에요. 그러니까 리모컨이 항상 눕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찾기가 어려운데 저렇게 오뚜기처럼 서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는 선텐을 하게 되면은 꼭 라인이 생겨요. 그거를 라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미세 입자 섬유를 만들어서 햇빛이 다 들어와서 라인이 안 생기게 하는 이런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거꾸로 하면은 좀 더 편리하게 될 수 있다. 케첩통을 이렇게 거꾸로 해서 제가 하나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지나가 버렸네요. 시간 관계상 동영상은 다음에 보여드리고요. 네, 이게 저기 보시면 접시예요. 접시인데 굉장히 가정 주방에 가면은 접시들이 굉장히 이렇게 쌓아놓긴 하는데 이런 패키지로 된 이런 접시들은 굉장히 널브러져 있으면 정리가 좀 힘들고, 그런데 이렇게 예전에 물감통 들었다 펴졌다 하는 그런 방법 있죠. 그 방법처럼 똑같이 원리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접시를 만들어서 이제 굉장히 히트친 상품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사례를 보여드렸고, 제가 어떤 발명을 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학생 아이를 컨설팅 해주면서, 컨설팅이라고 보다 좀 도움을 줬죠. 멘토링을 해주면서
아이가 이제 생각하는 아이디어인데, 병원에 가면 항상 아이들은 청진기만 갖다 대면 웁니다. 네.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청진기를 갖다 대면 우는데, 울게 되면은 진료를 절대 못 하겠죠? 그 울음소리 때문에.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형으로 만든 거죠. 아이들은 인형을 보면 울지 않고, 그거를 껴안게 되면 따뜻하니까 그 차가운 온기가 없기 때문에 울지가 않는 거죠, 아이들이.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고, 이것 자체가 곰인형으로 안 하고 의사 어떤 캐릭터로 만들면은, 이 의사 어떤 인형으로 만들게 되면은 또 하나의 상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소개해드릴 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사업을 했던 아이템입니다. 콩나물 재배기라고 하는 건데, 기존에 일주일 이상 걸려서 재배를 했다면 저는 한 5일 안에 재배를 할 수 있는 콩나물 재배기는 없을까? 그리고 썩지 않게 재배할 수 있는 콩나물 재배기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문제점을 파악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디자인을 조금 구성을 바꾸고 압축덮개라는 새로운 개념을 좀 도입하면서 특허라든지 실용시나 이런 것들을 봐서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7년 정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사업을 했었고, 수입도 좀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네. 다음은 자전거인데요. 이제 자전거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도난이라든지 분실, 파손, 수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아우러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밀폐형 보관함 자전거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밀폐형 보관함 자전거는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다가 그 키오스크라고 해가지고 강남역에 가면은 멀티 이렇게 있잖아요. 아니면은 주민등록 등본 뽑을 때라든지 학교에서 증명서 뽑을 때 다 원격으로 통하는 그 키오스크라는 기술인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이 이렇게 수직형으로 보관하면서 도난 방지, 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보관함을 만들자고 생각했던 거죠. 수리를 할 때 이 미케닉 수리사가 와가지고 공중에 떠 있는 자전거를 수리를 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공중에 떠서 수리 모드로 바꿔놓게 되면은 사람이 와서 자기가 고장난 부분을 체크를 해놓고 자전거를 맡겨놓고 가면은 언제든지 와서 수리를 해주는 토탈 솔루션 어떤 보관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고장난 자전거를 들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수리소를 찾아가서 고치고 이런 불편함들을 사람들이 잘 안 해요. 그래서 방치하게 되고 버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제가 파악하고 만든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휴대폰인데요. 스마트폰 굉장히 지금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제가 2009년에 아이폰이 처음에 한국에서 출시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스마트폰이 분실이 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악영향이 생기겠다. 개인 보안뿐만 아니라 그런 불편함들이 있어서 이거를 꼭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프로세스를 제가 어떻게 보면은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도난된 스마트폰이 있을 때 제가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그 스마트폰을 잠금을 시켜주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원격으로 파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떤 클라우드 상의 어떤 가상 공간에 백업을 시켜서 이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그런 프로세스들을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템을 가지고 대통령상도 수상을 했었는데, 지금 이거를 특허를 제가 등록을 받아가지고 KT라든지 SK라든지 안철수 연구소에서 프로그램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비슷한 유사한 서비스와 지금 특허 소송을 좀 약간 준비 중입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면은 인재상이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 인재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속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친구들이 재능 기부라든지 나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나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별개로 나와서 만든 조직이 대한민국 인재연합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지연합회에서 이제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진 몇 가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뭐 강연도 하고 이렇게 모여서 네, 출범식도 하고요. 연탄 봉사도 했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모여서 자기네들 조금씩 돈 모아서 귤도 사고 귤을 팔아서 그걸로 연탄을 사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진행 기부를 했었고 중국에도 연수도 갔었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강연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뭐 Q&A라든지 다른 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계속 진행 중이고 제가 뭐 너무 정신없이 시간이 부족해서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결론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그 해결하는 그 과정들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정말로 그 습관화가 되면은 그게 항상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발명이 되고 발명이 또 불편함으로 연결되는 어떤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이외에 전해드리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네, 페이지가 그 전 거네요. 뭐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다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수상들을 했었어요 제가. 네, 그 비법은 내가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그래서 Nothing is impossible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수많은 공모전 중에서 2번의 공모전 중에 2번 다 탈락을 했었어요.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공모전에서 제가 다 수상을 했었어요. 이게 말이 좀 안 되죠. 그게 왜 안 되냐면은 탈락을 하는데 어떻게 수상을 하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모든 일은 이제 세상에 불가능이 없고 모든 일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만났듯이 면접장에 가서도 사람과 면접을 보는 거고 모든 일은 다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 과정에서 정말 진심이 오가면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발명대회 심사관도 했었는데 한 자리에 앉아서 한 사람이 300개, 400개의 아이디어를 봐요. 근데 그 많은 아이디어를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보겠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보는 게 타이틀, 요약, 그리고 도면만 봐요. 그리고 넘겨버리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잘 표현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예선에 탈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직접 찾아가서 왜 탈락했는지 원인을 듣고 거기 앞에서 이제 심사위원들에게 설득을 하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었다. PPT를 하고 그런 기회들을 다 주어져요. 사실 안 주어지는 곳도 있지만 그렇게 진심이 통하면은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포기하지 말고 열정을 가져라는 그런 제가 메시지를 좀 마지막으로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네, 제 소개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은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인생의 디자인을 해라라는 메시지를 끝으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